자, 지금 너희들을 부른 건 왜 그러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2화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올 때마다 테스트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보게 되면 틀린 것들이 이제 오답 정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선생님 쓰라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쭉 보기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잠깐만. 먼저 내가 프린트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어디로 잡혀있나? 클리핑. 그거 말고 다른 거. 요거. 이게 4페이지죠? 내장이면 되겠다. 잠깐만 대기 좀 해보세요. 자, 지금 보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너희들한테 나눠준 달력인데요. 너희들한테 나눠준 달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달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있는 거냐면 학사일정 안내문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학사일정 안내문은 뭐 가정통신문 같은 건데 여러 가지 그 다음 달에 있을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달력이 2장이 있어요. 달력이 2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네들한테는 달력 1장을 그냥 따로 복사를 해서 준 거야. 자,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이제 매달 학사일정 안내문을 받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중등 달력을 뜯어서요 그 팩복 사이에 껴놓는 겁니다. 껴놓으세요 지금. 자, 이 달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달력 안에 니네들이 해와야 되는 과제라든가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니네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2화에 오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20분 동안 뭘 하게 되냐면 주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봅니다. 주간 테스트를. 자,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3교시가 정규 시간이고요. 각각 시간은 40분이죠. 그 다음에 이 4교시가 이제 특강 수업인데, 자, M레벨 같은 경우에는 문법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H레벨하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 유형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분 수업이고요. 자, 각각 정규 수업은 이제 리딩, 그래머, SW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두 개는 이제 한국인 선생님, 요거는 외국인 선생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주로 얘기를 할 건 어떤 거냐면 주간 점검이에요. 자, 일단 과제부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과제가 2화에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간 과제가 있고요. 하나는 정규 과제가 있어요. 자, 주간 과제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주간 점검 때, 요때 보는 거. 단어 테스트 보고 틀린 거 있으면 오답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런 게 이제 주간 과제고요. 정규 과제는 요 정규 시간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예요, 각각.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해오라는 부분, 숙제로 나간 부분 그냥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검도 각각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고요. 자, 근데 주간 과제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2화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레벨에 상관없이 똑같이 매주 해와야 되는 숙제거든요. 뭐 단어 오답이라든가 뭐 리스닝 풀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주간 점검 때 보는 요 주간 테스트하고 주간 점검, 주간 과제 요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력은 지금 봐도 잘 모르니까
좀 이따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자. 자, 니네들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나눠줬으니까. 니네 화목반이죠? 자, 일단은 주간 테스트 시간에 무슨 시험을 보는지를 알아야지 시험 대비를 해오니까. 자,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단어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문법 테스트 10문제를 봅니다. 자, 이건 레벨에 따라서 단어, 문항 수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리스닝 테스트를 보고 서술형 평가를 봐요. 자, 각각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주에 총 4개의 시험을 보게 되죠. 그쵸? 4개의 시험을 보게 되고, 틀린 거는 이제 오답들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과제가 생기는데 그 과제를 화요일날 뭐 해와야 되는지, 목요일날 뭐 해와야 되는지 다 여기다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자, 일단, 테스트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해와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좀 볼게요. 단어 시험부터 좀 볼게요. 자,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이죠, 니네. 화요일날 단어 시험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화목반은 화요일날 단어 시험 봅니다. 자, 그럼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자, 학사 일정 안내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너희들한테 나눠준 달력이랑은 좀 달라요. OT용 달력이야. 근데 보는 방법 똑같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달력에서 오늘이 만약에 9일이라고 쳐볼게요. 화요일 9일. 그러면 단어 시험을 보는데 단어 시험을 내가 어디 단어를 외워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R 단어 시험, 뭐 P북 패키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P북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팩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두색채. 자, 그 중에서 패키지 1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자, 팩북을 좀 한번 펴보도록 해볼게요. 다 같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인덱스라고 나와요. 목차죠. 차례. 자, 거기에 보시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키지 1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10까지 있죠. 그쵸? 자, 패키지 1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1주차라는 얘기고요. 패키지 2는 그럼 2주차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패키지 하나가 한 주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패키지 1에 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패키지 1에서 단어 리스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이렇게 Reading Vocabulary라고 나와 있는 곳에 단어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럼 10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리스트가 나오죠. 레벨에 따라서 단어의 수는 좀 다릅니다. 자,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거기 단어를 외우면 되는데 니네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단어 리스트가 또 나와. 그쵸?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리스트는 너희들 상관이 없는 단어 리스트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 패키지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리스트의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외우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멍이 이렇게 해서 M레벨 30개 뚫려 있고요. H레벨도 30개 뚫려 있어요. 근데 이제 M레벨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가 몇 개죠? 40개인가요? 50개인가요? 그렇고요. 그쵸? H레벨 같은 경우엔 40개죠? 40개 중에 30개 뚫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레벨은 60개가 있죠. 그쵸? 60개 중에서 구멍이 30개 뚫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섞여서 나와요. 자, 이렇게 섞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커트라인은요. 커트라인은 M레벨은 12개, H레벨은 18개예요. 과장님, M레벨이 12개였나요? 18개였나요? 똑같았나? 미안. 자, 18개입니다. 둘 다. 아시겠죠? 30개 중에 18개면 뭐, 뭔가 하죠? 그쵸? 자, 그리고요. 니네들이 뭐,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8개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합격이고요. 불합격은, 자, 목요일날, 1교시 쉬는 시간에, 여기 데스크 보면 여자 선생님 계시죠? 그쵸? 거기 앞으로 가면 제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시험지는 니네가 봤던 시험지하고 또 달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이 제시험도 불합격을 하게 되면 주말에 나와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시험을 보기 전에 그날 바로 시험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합격 대상자들은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불합격한 애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몰아놓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합격 횟수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과제도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혼나고 제시험도 봐야 되고 제시험도 불합하면 주말에 또 나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근데 단어 시험은 한 방에 합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대신에 단어 시험 좀 세게 하는데
나머지는 합격 불합격이 없어요. 나머지 시험은. 나머지 총 4개 시험 본다고 그랬죠. 그쵸? 그 중에 합격 불합격이 있는 건 단어 시험만 합격 불합격이 있고 나머지 3개는 합격 불합격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단어 준비는 좀 촘촘하게 잘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답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니네 단어 리스트 바로 옆에 보시면 오답을 쓰는 칸이 있죠? 거기다가 자, 요날 바로 이렇게 시험지가 와요. 시험지가 바로 오면요. 합격했으면 여기 패스에 이렇게 체크, 실패했으면 페일에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다 틀린 단어만 영어 한번, 한글 한번, 영어 10번. 이렇게 쓰시는 게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시험지 유면만 풀칠을 해서요. 여기 위에다가 뿅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주간 점검 시간 때 담당 선생님께서 들춰보고 오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 사인이나 도장 찍어주실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또 무슨 시험 본다고 그랬냐면 문법 시험 본다고 그랬거든요. 문법 시험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시험은 이제 화요일날 보게 되고요. 시험 범위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9일이라고 치면 이렇게 뭐 G 주간 퀴즈 1주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어는 어딘지 범위를 알아야지 그 단어를 내가 외우는데 문법 퀴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자, 1주 전에 배운 내용에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에 2일하고 4일날 문법 시간에 문법 수업을 했겠죠. 그쵸? 그때 배웠던 내용에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 주에 배운 내용 가지고 니네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죠. 그쵸? 자, 문법 시험지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쓰는 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단어 시험 본 거랑 같이 이렇게 오거든요, 교실로.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만약에 틀렸어요. 하나를 틀렸다고 치면은 자, 요게 중요해요. 문법 수업 중에 시험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 단어 오답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오는 건데 문법 오답은 그 문법 시간대, 그날 문법 시간대 문법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틀렸는지 틀린 문제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오답을 정리를 받겠죠. 그쵸? 그리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옆에다가 오답을 쓰는 좀 칸에다가 왜 틀렸는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 중에 오답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이는 것만 집에서 해오시면 돼요. 자, 각각 이제 보시면은 이 단어 리스트 나와 있는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그래머 테스트 붙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다가 문법 시험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오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사인해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리스닝 과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리스닝 과제입니다. 리스닝 시험 얘기가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학원에 와서 처음에 교재를 받을 때 리스닝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답지를 걷어갔죠. 근데 리스닝 책은 우리는 수업 중에, 정규 수업 중에 리스닝 수업이 없거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리스닝은 전부 다 숙제로 풀어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준은 뭐냐면, 일주일에 유닛 1개씩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죠. 리스닝 요번 주에 목요일까지 1번 풀어오라고요. 그쵸? 1번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리스닝 과제는요. 자, 볼게요. 언제냐면, 목요일날까지 풀어오면 되는 거예요. 항상 목요일날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가 어디 풀어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학사일정 안내문에 나와 있고요. 학사일정 안내문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일요일 부분에 보시면 확대 좀 해줘볼까요? 자, 이렇게 일요일 부분에 보시면 여기 뭐 98에서 뭐 104레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니네 거에는 아마 M1부터 뭐 H3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달력에. 거기에 보시면 유닛 1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유닛 1을 풀어오란 얘기고, 자, 그 유닛 1을 언제까지 풀어오라고요? 항상 목요일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 내가 유닛 1을 이때 풀어왔어요. 유닛 1을 풀어왔어. 풀어왔으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 학사일정 안내문에 리스닝 답안지 배부 유닛 1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목요일날 선생님이 주간점검 시간 때 니네들이 리스닝하고 서술형 평가 시험을 볼 때, 자, 리스닝을 풀어온 걸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풀어왔으면 또 사인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풀어왔으면 뭘 준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를 주거든요. 1과. 그러면 그걸 또 뭐 외워야 될까? 다음에 올 때? 채점을 외워야 되겠지. 그건 언제까지? 요때까지. 화요일까지. 그럼 요때는 뭐? 유닛 1 채점이겠지.
그럼 목요일 날은 또 뭐 해와야 돼? 유닛 2 풀기를 해와야 되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유닛 2 채점. 자, 그러니까 리스닝은 과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 날은 항상 뭐 채점이고 목요일 날은 항상 풀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뭐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갑니다. 뭐 과제 일정이 공지가 되고요, 범위가.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은 한 목요일까지 풀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답안지를 받을 거고, 답안지 받으면 채점해야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리스닝은 그냥 CD 듣고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은 뒤쪽에 만약에 워크북이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워크북이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도 본책이 유닛 1에서 뭐 유닛 10까지 이렇게 있으면 워크북도 유닛 1부터 10까지 있거든요. 그럼 워크북의 1과도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를 받았을 때 채점을 어떻게 해오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어. 그래서 답안지 받았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은 항상 빨간색 펜으로 해주시고요. 자, 틀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X표만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만 그으면 안 되고요. 정답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시험 얘기를 해줄게요. 자, 목요일날 이제 리스닝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날 자, 리스닝 이거 초등부니까 너희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리스닝 시험이 중등부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너희들이 리스닝 풀어오는 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전 처음 듣는 그 리스닝 스크립트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뭐 대입 전부 다 처음 듣는 스크립트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의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듣기 공부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뭐 만약에 내가 한 개만 맞았다고 하더라도 뭐 불합격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 실력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목요일에 또 하나 본다고 그랬는데 서술형 평가를 보거든요. 서술형 평가는 뭐 시험을 학교에서 시험을 본 친구들은 뭐 알겠고요. 그렇죠?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목요일날 보고요. 작사일정 만남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1주차니 2주차니 별 의미 없어요. 이것도 지금 별 의미 없잖아요. 1주차 본다 2주차 본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서술형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술형 평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그 팩북도 팩피지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학기가 3개월인데 10주로 보거든요. 원래 이제 따지자면 물리적으로는 12주인데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중요 행사가 있는 주는 주간 점검 테스트를 안 보거든. 그래서 2주 빠지고 10주로 보는데, 그러면 서술형 평가도 10번을 볼 거란 말이야. 10주 차니까. 그러면 1주차서부터 시작해서 5주차까지는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무범위 시험이야. 그냥 내 기본 실력으로 가야 되는 건데 6주차서부터 시작해서 10주차까지는 자, 요 앞에 봤던 1주차에서 5주차까지 봤던 시험 있죠? 그게 랜덤하게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1주차서부터 시작해서 5주차까지 너네들이 서술형 평가는 점수가 낮을지 모르겠지만 6주차서부터 10주차까지는 점수가 당연히 높아야 돼요. 오답을 제대로 했다면.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자, 자, 시험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생겼고요. 자,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시험을 다 보게 되면은 시험지를 거둘 거 아니에요? 걷고 나서 뭘 주냐면 답안지를 줄 거예요. 이렇게 답안지를 주면 난 답안지만 갖고 있겠지? 그리고 좀 기다리면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채점이 돼서 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오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답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틀린 답만 쓰면 되고요. 밑에다가 자, 오답 노트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틀린 문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틀린 문제하고 답을 적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참고로 수정사항을 좀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고치는 게 맞더라. 헤드 PP를 썼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오답이 나왔던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똑같이 그 패키지 1이나 그 주차에 맞게끔 거기 보시면 주간 서술형 평가라고 붙이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 답안지하고 시험지를 나란히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중간점검팀한테 이렇게 사인해 주실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정리요. 자, 보자. 자, 화요일날, 목요일날 니네들이 이렇게 올 건데요. 각각 시험을 뭘 보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고요. 자, 화요일날은 단어 보고요. 문법 보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리스닝 보고 서술형 보고요. 자, 이 중에서 오답을 해와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단어 오답해야 되죠. 그쵸? 문법도 오답해야 되고요. 서술형도 오답해야 돼요. 근데 리스닝은 오답이 없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붙여오시기만 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가 해오는 거야? 팩북에다 붙여오거든. 팩북에다 다 해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단어하고 요때 단어하고 문법을 1주차 때 봤어. 1주차, 2주차, 3주차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때 오답 정리를 언제까지 해오는 거냐면 요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 좀 닫아볼까요? 자, 볼게요. 내가 이제 요거는 너희들 줬죠? 요게 이제 총정리야.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뭐냐면 너희들이 해와야 되는 걸 요일별로 한꺼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전주에 했던 거를 갖다가 오답을 싹 다 정리돼서 붙여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주 단어 오답, 전주 문법 오답, 전주 서술형 평가 오답이 화요일날 올 때까지 돼 있어야 되고, 거기다 가 리스닝 같은 경우에 붙여오는 자리가 없는데 우리 두 번째 단어 리스트는 안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다 그냥 붙여오시면 돼요. 붙여오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화요일마다 단어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단어를 암기를 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까지 리스닝 풀어오는 거였었잖아. 답지 받으면 화요일날까지 채점 해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주 리스닝 채점이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화요일날이 좀 많아요. 주말이 껴있어서. 목요일날은 금주 리스닝 풀어오기만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일단은 니네가 아직도 잘 모를까봐 선생님이 좀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15일, 16일까지 니네들이 해와야 되는 걸 지금 적을 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니네들이 오는 게 언제냐면 9일, 14일, 16일이죠. 자, 9일, 14일, 왜 자꾸 이게 넘어가니? 16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번 주 목요일날 올 때는 뭘 해와야 되느냐? 목요일날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리스닝 풀어오기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이제 뭘 보라는 얘기야? 달력을 보고 요번 주 목요일날 볼게요. 리스닝 과제는 항상 일요일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뭐? 유닛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유닛 1 리스닝 풀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자, 다음 주 화요일 날은요, 원래 뭘 해와야 돼? 팩북 정리를 해와야 되는데 팩북 정리를 할 게 있을까 없을까?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요 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죠. 지금 요번 주 시험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개강 첫 주여서. 그쵸? 시험을 봤어야지 이걸 이때까지 정리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시험을 안 봤으니까 이때는 팩북 정리가 있다 없다? 팩북 정리 X 없죠. 자, 그 다음에 금주 단어 암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단어 암기 어디 해와야 되는지 14일날 볼게요. 어디라고 나와 있어? 패키지 1이라고 나와 있죠? 14일날. 그러니까 팩북 패키지 1 단어 암기. 팩북 패키지 1 단어 암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주 리스닝 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풀어왔던 게 요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 리스닝 유닛 1 채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목요일날은 보나 마나 모르겠어요. 유닛 2 리스닝 풀기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팩북 정리가 생기는 거겠죠. 왜냐면 이 주에는 시험을 다 볼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지금 녹화를 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머니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동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